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안녕하세요, 버섯순입니다. 토요일 밤 이 늦은 시각에도 고스트 스테이션에서의 마왕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념으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특집이 되는 고스 하이라이트. 오늘은 그 9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2002년 3월 1일 방송되었던 8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손을 흔들어줘야 한다는 마왕의 주장이 담긴 얘기와 변태 영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 3월 3일 방송된 이름 특집을 부분적으로 들으시고요. 2002년 4월 1일 방송된 고스트 스테이션 1주년 특집 방송 중에서 고스 식구 판별법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답이 밝혀지지 않은 2001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아가씨의 반대말 논쟁 방송을 이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노려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서 상담한 한 마녀의 사연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고스 하이라이트 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8세) 이하 어린이는 인사를 할 때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고 법에 써있다고. 그거의 후속편인데요. 바다의 이름 미물장어 씨가 내용. 어제는 병원에 갔었더랬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더랬대요. 근데 8세 이하의 여자아이가 들어오는 거였더랬어요. 인사를 기다렸어요. 만화책을 보려나 봐요. 나비의 날개 위를 걷듯이 사뿐사뿐 걸어왔더랬어요. 인사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혓바닥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혓바닥을 내밀었지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나름대로 반응을 보여준 거니까 괜찮네요. 앞으로는요, 그 싸가지 없는 것이 혓바닥을 그렇게 내밀면은요, 같이 혓바닥을 내밀지 마시고, 손바닥을 내미세요. 손바닥을 내밀어가지고요, 혀 위를 한번 이렇게 쓱 문대줍니다. 가볍게. 난 초보 변태다. 안녕 마왕,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야. 난 마왕의 방송을 추종하고 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간 미천한 유령일 따름이지만 마왕의 변태 제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기로 맘먹은 초보 변태라고나 할까? 마왕의 방송을 들으면서 변태 꿈을 키워온 나는 급기야 전문적인 변태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어. 그건 마치 한 마리의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는 듯한 새로움이랄까. 각설하고 변태로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 일단 나의 보람이자 삶의 기쁨인 여고생들이 요즘 영악해서 도무지 놀라지를 않는단 말이야. 고스에서 여고생들의 반응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변태짓 하기가 힘들어서야. 내가 처음 변태짓을 첫 영업을 하는 날이었어. 난 나름대로 긴장해서 도저히 바바리를 열어 제낄 수가 없더라고. 고지는 적인데 여학교 바로 앞에서 말이야. 역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변태짓은 아직 나에게는 무리인가? 난 계획을 바꿔서 골목길에서 나의 먹잇감을 기다렸다. 잠시 뒤에 한 여학생이 오고 있더구만. 나는 눈 딱 감고 바바리를 확 제꼈어. 정적. 미친
여친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 여학생은 날 한번 축 훑더니 그냥 지나가더구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상황은 놀라야 정상 아니야? 바바리를 열어젖힌 나는 한동안 시간이 정지한 정적 속에서 몸 안으로 부딪히는 바람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어. 바바리 코트를 열어 제꼈으니 정말로 몸 안으로 부딪히는 바람이었겠네. 안 흔들렸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달리고 있더구만.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아, 그래. 난 첫 경험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야. 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서 이미 바바리 안에서 걸레 조각이 되었어. 고스 여성분들, 제발 길거리에서 변태를 보면 좀 놀래줍시다. 여러분의 무관심이 한 인간에게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나의 첫 영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난 이제 시작한 나의 변태 인생을 이리 쉽게 포기할 순 없어. 그래, 이제 시작인 거야. 당당하게 여학교 앞에서도 벗을 수 있게 되고 나의 남성다움에 대한 찬사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 거야. 난 결코 기죽지 않아. 난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도 받고 팬레터와 초콜릿을 여학생들에게 받는 그런 마왕이 말한 변태 중에 변태가 될 테야. 저는 말이죠, 변태 중에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받고 팬레터하고 초콜릿 여학생들한테 받는다는 변태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몇 가지를 짬뽕을 해가지고 좀 맘대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말이죠. 근데 이제 바바리는 왠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평범한 것 같아. 어떤 다른 아이템으로 승부를 하고 싶다. 연구를 해봐야겠다. 전국 1000만 변태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지주이신 대마왕님, 이제 변태의 길을 걷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노력하는 변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쉽게 놀라질 않으니까 변태들의 고민이 정말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거는 전 세계적인 변태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더라고요. 한국만 그렇게 해가지고 변태들이 고민하고 영업 실적이 잘 안 오르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도 제작됐잖아. 그 변태들이 바바리 코트를 이렇게 입고서 딱 열면 여자가 이러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제 그 비명을 채집해가지고 에너지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쪽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변태 인코퍼레이티드라고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잠들어 있는 여학생 방에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바바리 열고 소리 지르면 방문 바로 닫고 도망 나오고. 많이 들어본 영화인 것 같아. 이게 트셨잖아. 변태 인코퍼레이티드. 기분이 본 것 같은데. 그지? 네, 못 봤어요. 그거라니까. 초보 변태 씨는 말이죠. 그 바바리가 지금 어울릴까 뭘 어떨까 이런 거를 혼자 고민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 가고 싶은 길이 수많은 길들이 있겠고 또 나름대로 그 길에서 혼자 고민하고 쓸쓸히 노력하다가 또 조그만 성과를 얻기도 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겠지만 세상 그 모든 길에는 이렇게 보면은 다 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자기보다 조금 먼저든 아니면 허무하게도 4000년 전이었든 지랑 똑같은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선배들의 자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따라가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선배들한테 조언도 얻고 해가지고 초보에서 정말 저지르는 시행착오 이런 건 나중에 베테랑 됐을 때는 얻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주워 들어가지고 초보를 빨리 넘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회에 등록하라고 제가 고스를 들으면서 그렇게 수천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초보 가지고 안 됩니다. 협회 꼭 등록 안 한 애들이 자기 혼자서 영업 뛰다가 저렇게 망신당하고 그러는데 협회에 어떻게 등록하시는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테고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고요. 거기서 많은 선배 변태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우리 변태회관 놀러 가실 일 있거든요. 거기서 남궁현 씨 혹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면은 지난달 회비 안 냈다고 그 임원진 정도 됐으면 회비 왜 안 내고 그러냐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신제품 바바리 코트 세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변태회관에서. 그거 아주 싼 겁니다. 좋은 가격이니까. 그리고
각 그 바바리 코트의 주머니가 안에 뚫려 있어가지고 안으로 손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바바리 코트를 팔고 있답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의 전설 2탄. 이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름이 등록이 돼가지고, 그, 이름 명부에 주민등록에 등록이 올라가 있는 이름들이래요. 그럼 뭐, 전화번호부에도 웬만하면 나오겠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이름들이 있을까? 일단,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 인물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노숙, 19명. 노숙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동호회 손권 쪽의 참모죠. 손권도 있어요, 근데. 16명. 조자룡 11명. 조자룡은 일부러 이 조씨 가문에서 자룡이라고 이름 붙인 집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삼국지 중에서 제일 멋있는 히어로 중에 하나잖아요. 장비 3명. 유비 3명. 조조도 있어. 조조 1명. 서서 1명. 근데 이제 조자룡, 장비, 유비, 조조까지 있는 거는 그럭저럭 이해가 가는데요. 서서가 1명 있고, 다음에 조조의 장군 허저가 1명 있어요. 근데 허저 1명 있다는 건 아무래도 내 동창인 것 같다. 전국에 얘 1명밖에 없구나, 정말. 아, 내 동창 중에 허저란 애가 있걸랑. 이름이 진짜로요? 진짜로 허저가 있는데 그냥 특이하다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걔가 삼국지에 나오는 이름이란 걸 생각을 못해서 연결이 안 되니까. 장각 1명, 장합 1명, 한국사에 나온 이름들. 허준. 허준이야 뭐 드라마 때문에 요즘 특히 더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만. 허준 300명. 하긴 내 고등학교 동문회 선배 중에서 준이 형이 있으니까 허씨. 네. 허준은 되게 허준은 상당히 많아. 300명 정도 될 거야. 김유신 275명. 근데 김유신은 성이 김씨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돌림자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그냥 어떻게 짓다가도 김유신 많이 될 것 같아. 김구 119명. 안중근 77명. 이방원 73명. 이성계 60명. 이순신이 60명이 있어요. 근데 걔는 친구 삼기 되게 미안할 것 같아. 이렇게 교실에서 야 순신아 라고 그 이름을 좀 함부로 부르기가 되게 미안한 이름이잖아. 이황 52명, 윤봉길 45명, 최익현 35명, 서희 14명. 여기까지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치겠어요. 사실 윤봉길 같은 이름도 우리끼리 그냥 야 봉길아 봉길아 그러고 부르면서 야 저 봉길이라네 쟤 성 뭐야 윤씨야 윤봉길이야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쪽은 좀 그렇습니다. 김춘추 14명, 권율 11명, 강감찬 3명, 최우 5명, 이 1명. 그 다음 조선 29명, 한국 5명, 고씨인데요, 고구려 2명. 근데 고구려는 남의 이름 가지고 이름 좀 뭐하지만 이름이 구려야. 구려. 이름이 왠지 구려. 자, 친근한 이름들. 홍길동이 31명. 그 다음 성이 무슨 씨든 간에 이름이 둘리인 사람. 김둘리, 이둘리, 박둘리 해가지고요. 둘리가 17명. 그 다음에 모철수. 그러니까 성하고 관계없이 이름이 철수인 사람.
1248명. 영희 29,727명. 우와. 굳이 영희는 어느 집안 친척들 뒤져보면 한 명씩은 다 있으니까. 진짜 많다. 둘리. 이거 정말로 그 아기 공룡 둘리 이름 보고서 지은 걸까? 그거 아닐까요? 하나, 둘리, 뭐 그런 식으로. 그것도 둘째. 네, 둘째. 네. 아니, 둘리라 그러면은 아기 때는 너무너무 둘리야 그러면 이쁠 것 같은데 성인 된 다음에 그저 이둘리 대리 어디 있어요? 좀 이상할 것 같아. 자, 우리나라에 성인들도 꽤 있습니다. 예수 2명. 씨도 있어요? 이름이 예수야. 문득 이런 이름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뒤져봤더니 전세권 18명, 지상권 11명, 임대권 7명, 유치권 6명, 형성권 2명, 임차권 1명. 근데 이분들은 뒤에 권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이름이니까 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 임대권, 유치권, 형성권, 임차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권자가 되면은 전세권 그러니까 이게 사람 확실히 얼마나 장난기 어린 시각을 가지고 이름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네요. 제가 알기로는 전인권 씨의 친형님 프로듀서 하시는 분 성함이 전세권 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계시네. 아니 근데 전세권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름 되게 이렇게 각져 보이고 멋있는 이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전세권으로 읽으니까 맞아. 이런 이름들 상당수가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말하기가 곤혹스럽다는 공통점이 있죠. 은행에서 예수님 3번 창으로 와주세요. 아이 참네. 이름이 영숙이인 여자분이 이제 시집가서 딸을 낳았어요. 친척들한테 인사드려 갔더니 어유 그래 너희 엄마가 그 영숙이로구나. 얘가 영숙이 딸이야, 영숙이 딸. 근데 아까 같은 이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엄마가 처녀냐? 예, 너 그 얘기 들었니? 이번에 새로운 담탱이가 이름이 둘리래, 둘리. 그게 더 웃길 것 같아요. 조회단에서 소개할 때. 자,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의 국어 교육 과목을 담당하게 될 둘리 선생님을 소개하겠어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남들하고 다 있는데 큰 소리로 변태야 어디 가니? 한참 웃었네요. 저도 사실은 제 이름이 특별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니었었어요. 왜 이렇게 지었다 그러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이름이 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애기 이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장명가하고 같이 합숙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지었대. 진짜로요? 근데 성이 어차피 신자고 뒤에 철자야 돌림자 내려오는 거니까 가운데 글자 하나만 지어놓으면 되는데 요 한 글자 한문 한 글자를 찾느라고 근 100일이 걸려가지고 100일 때까지 이름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몇 번 신애기 뭐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쟁이 만나본 적 몇 번 있는데 역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 이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잘 지은 이름이다. 누가 지었느냐. 지은 분 혹시 성함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발음이 너무 스무스하지가 않아. 신해철 좀 그렇잖아. 저는 제일 부러운 이름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쫙 지나가는 이름이었었어요. 황인용. 연하잖아. 아니면 뭔가 막판에 딱 강단 있게 찍어서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이름. 선동열. 오, 좋잖아. 신해철 그러면
제가 느끼는 느낌은요, 평생 이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데, 산만해, 이름이. 왠지 발음이 좀 산만하지 않아요? 이 획이나 이 생긴 것도 삐죽 나온 거, 둥그런 거 뭐 이렇게 막 닥친 대로 섞여 있고. 제가 제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는데, 뭐 바꿀 생각이 있었으면 데뷔할 때부터 이상한 이름 썼겠죠. 이름을 만일 바꾼다면, 그런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우 어때, 신성우? 있어?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 여전히 탄저는 협조가 없습니다. 바쁘냐? 왜? 특집 그럼 호응 좀 해줘라. 아, 박수 치네. 다시 하죠. 아, 진짜 해철이 성질 많이 죽었다. 네.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 안녕하십니까,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만우절날 고스트 스테이션이 1년 전에 출발한 것을 기념하여 오늘 1주년을 맞는 특집 기념 방송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특집 기념 방송은 고스트 클럽에서 화려한 고스트 콘서트의 막을 열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빌빌 매고 있는 관계로 한 달 창립 및 고스트 파티가 연기가 됐고요. 그에 상응할 만한 특집을 마련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맞이해서 고스트의 정신,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고스트 스테이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주년 기념 방송의 개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요소가 역시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은 어떤 꾸준한 준비나 노력이나 치밀한 어떤 뒷조사 및 노력 등등을 하면 고스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쓸데없는 거 뭐 이런 거에다가 되게 집착 잘하고 조스 봐가지고서 뭐 한 달 동안 싸우고 돼지 봐가지고 2달 동안 싸우고 조리폰 가지고 6개월 동안 얘기하고 이러고 앉았지만, 그러나 막상 방송을 할 때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고스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고스트 스테이션다운 오늘 특집 1주년 방송, 특집이라는 명목하에 그 어떠한 준비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특집을 만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특집이다라고 그냥 얘기만 하는 그런 특집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장 고스트 스테이션에 충실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듯하네. 오늘 1주년이라서 뭔가 되게 많이 기대를 하시고, 야,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으려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고스의 중요 모토 중에 하나를 그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다. 고스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고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고스의 운영 방침은 식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슬퍼하지는 않는다. 단지 먼저 자리를 잡고 노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우리 원래 식구들 위주로 우리가 항상 방송을 하되, 원래 식구들이 새로 들어오는 식구들을 안 뻘쭘하게, 따당하지 않게, 또 용어 몰라서 헷갈리지 않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고스의 분위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고스 커밍아웃, 나 고스 식구야 라고 얘기를 했다 사회적으로 봉변을 당하거나 교실에서 왕따가 돼서 좌절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 또 고스 식구임을 밝힌 후에 교우 관계의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런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에도 역시 자기가 고스 식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대신에 고스 식구임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인을 올해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 세리는 아무리 봐도 저건 우리 식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왼쪽 눈썹을 그 왼쪽 45도를 향해서 강력하게 치켜 올리면서 이와 같이 오른쪽 눈을 찡그리고 오른쪽 콧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코털을 만지작만지작한 게 너 고스냐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신 분은 자신이 고스 식구일 경우에 왼쪽 손가락과 오른쪽 손가락을 귀 양쪽에다 집어넣고
혀를 입 밖으로 빼서 코딱지를 파려는 자세. 그러니까 혀를 빼서, 혀가 매우 긴 사람은 콧구멍에 혀를 집어넣어서 코딱지를 팔 수 있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닥터 슬럼프에 나오죠. 예,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나 고스 식구야라는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새로운 룰입니다. 한 가지 저희 스태프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로는 우리끼리 고스 식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아주 간편한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위를 했다가 상대방이 고스 식구가 아닐 경우 더더욱이 왕때가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부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음으로 해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와 또 사회와의 부조화, 사회에 대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 또 교우 관계, 부모 관계, 학교에서의 이제 생활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직장을 잡고 꿋꿋이 재기하여 자신의 미발휘 능력을 다시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백수들이 점점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집에 틀어박히는, 이런 각종 현상에 대해서 고스트 스테이션은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책임을 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고스는 책임을 질 능력도 없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세상 끝에 날 부를 때 랄랄라랄라 부르고 인생문을 두드리는 나도 랄랄라랄라 외치지. 없던 세상 끝을 찾아 랄랄라랄라 부를 때 큰 소리로 나를 불러 너의 가슴 안아줘 라랄라. 세상 끝에 날 부를 때 랄랄라랄라 부르고 인생문을 두드리는 나도 랄랄라랄라 외치지. 시작도 없던 너의 삶에 끝도 없던 삶인 거야. 큰 소리로 나를 불러 너의 가슴 안아줄 I said I don't know what it meant to. She say I'm afraid. Love, love, it's straight, yeah. 큰 소리로 세상 끝에 날 부를 때 랄랄라랄라 부르고 인생문을 두드리는 나도 랄랄라랄라 외치지. 없던 세상 끝을 찾아 랄랄라랄라 부를 때 큰 소리로 나를 불러 너의 가슴 안아줄 I said I don't know what it meant to. She say I'm afraid. Love, love, it's straight, yeah. 큰 소리로 마왕 나도 뽀뽀해줘 씨가 마왕아 마왕아 이것 좀 가르쳐줘라 라는 글을 보냈어요. 마왕 나도 뽀뽀해줘라는 건 제가 뭐 누구 딴 사람한테 뽀뽀하는 건 보셨나요? 영숙이랑 아는 사이인가? 마왕 내가 오늘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이 문제를 맞추면 택시비를 공짜로 해주겠대. 공짜. 나는 미친듯이 머리를 굴려봤거든.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 문제가 아가씨의 반대말은? 아가씨의 반대말. 쉬운 것 같은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아저씨, 아줌마, 유부녀, 더하니래. 뭘까? 마왕 도대체 뭘까?
집에 와서 한참 생각해봤는데 씨가가 아닐까 싶어. 아가씨의 반대말을 씨가라고요. 여름에 덥게 지내진 않겠네요. 썰렁해서. 마왕이 한번 맞춰봐. 뭘까? 아가씨의 반대말. 넌센스 퀴즈일 거 아니에요. 왜 넌센스 퀴즈냐면 일단 문제가 너무 짧아요. 그 의외의 대답을 요구하는 넌센스 퀴즈일 가능성이 100%고, 그리고 그냥 전공법대로 우리 국어사전대로 아가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견을 미쳤다고 자기 택시 탄 여자 손님한테 그 말하고 앉았겠냐. 농짓거리 할 일이 없어서. 뭔가 좀 센스가 있는 거니까 물어봤겠지. 이럴 때는 보통 음절을 찢어서 생각을 해봐야죠. 아가씨하고 아가씨로. 아가씨, 아기를 만드는 씨, 정자. 반대말은 난자. 대답 1. 아가를 만드는 씨, 아가씨의 반대말, 아가집. 오케이? 아닐 것 같아. 썰렁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썰렁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요럴 경우에 갑자기 말소리를 변조시켜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고스트 스테이션. 요럴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얘기도 여러분의 놀라운 성원과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 내지는 뭐 그런 것을 보내기는커녕 지금 굉장히 빈정빈정되면서 비위짱 상하면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얘기하는 뭐 그런 내용보다는 택시 아저씨가 던진 한마디가 이렇게 충격이 컸단 말이지. 택시 아저씨가 아가씨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었다는 그거 하나를 지금 여러 명이 아주 몇 날 며칠을 붙잡고 계속 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 아니 뭐 우리 식구들 저 조리퐁 개수나 뭐 아니면 기타 등등 사소한 일에 광분하는 우리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짓을 왜 했나 싶어요.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아가씨의 반대말. 삽질 5단 씨는 어른 씨 아니네요. 어른 씨. 아가의 씨니까. 마녀들 사랑의 씨는 아가씨의 반대말. 군. 아가씨의 반대말. 탄저군? 군이래, 군. 아가씨의 반대말. 사신대마왕 씨는 아주 썰렁한 이 아가씨에 관련된 모든 얘기 중에서 가장 썰렁한 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상 대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썰렁해서. 아가씨의 반대말은 까진 아가씨래요. 왜냐하면 아가씨 하면 다들 조숙한 아가씨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불량 아가씨.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군. 부품 갈게. 다 병원 가봐야지. 줄고스. 병원에 무슨 목적으로 가세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시죠?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거죠? 앞뒤의 말의 문맥이 막 끊겨 있는데 정말 산만하네요. 그리고 그 글 사이에도 섞여 있는 난 포경수술 태어나자마자 했다 이런 딴 글 꼭 이렇게 껴있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이걸 여기 와서 껴있는 거야? 시지할 데기 없이 진지할 때가 많은 민혁 큐라입니다. 아가씨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질문 듣고 생각을 한참 해봤었죠. 넌센스 퀴즈일 테지만 전 하는 짓이 이 짓이라 어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문제의 단서가 되는 반대말이라는 것을 주목을 합시다. 어학에서는 반대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가 반대관계이고 하나가 모순관계입니다. 반대말, 반대관계의 반대말이 있고 모순관계의 반대말. 반대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화날라 그래. 교육방송 만드시려고요? 그래도 궁금하다. 읽어보세요. 반대관계는 무엇이냐? 중간항을 인정하는 반대를 말하죠. 보통 찬성의 반대말을 반대라고 생각하시죠? 아님 말고요. 그렇지. 찬성의 반대말. 불찬성일 수도 있겠네. 아닌가? 기권도 있겠다. 기권이 되겠네. 기권. 자, 찬성의 반대말을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반대관계의 반대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간항, 예를 들어 기권 이런 거를 인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중간 이런 단계가 있는 거구나.
모순관계 무엇이냐? 중간항을 인정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 중간항인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은 없다 이거죠. 물론 여자 딴지를 거실 분 많은 실이라 여겨집니다. 따지지 마슈. 트랜스젠더니 자웅동체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아니잖수. 이 미녀큐라도 고스트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산뜻하면서 그 수줍은 그러나 예쁜 글들을 항상 올렸는데 방송 1년 만에 지금 문체가 굉장히 걸어지면서 어떤 껄쭉한 입담을 가진 자들의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네, 강해졌네요. 기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이런 싸가지가 없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사회에서 생활력들이 정말 강해지겠구나. 이제 누구도 우리 식구들을 손쉽게 갈구거나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가씨의 반대말은 뭐냐? 반대말의 정의상 의미의 특성을 모두 공유하면서 한 가지 요소만 반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성별과 이쁘다라는 말의 정신을 잃는 특성 등 모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만을 가진 아줌씨가 아가씨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한대요. 진짜로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어학은 3학년 때 배웠는데 전 2학년이거든요. 키득키득. 그러니까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걸 가지고 분석을 던진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읽은 글 중에 제일 그럴싸했어. 조용한 마녀. 뒷북인 거 알아. 나 새벽 4시에 다시 듣기로 들었어. 엄청 뒷북인 거 아는데 한 번 떠오르면 안 풀면 나 며칠 가. 우리 식구들 다 그래요. 아가씨 반대말. 도련님 아냐? 아가씨 반대말이란 거 듣자마자 이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아가씨의 반대말. 도련님. 맞기도 맞네 사실은. 그쵸? 이 여성들이 시집가서 시동생들한테 붙이는 호칭 중에서 도련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누이한테는 아가씨라고 그러는 시동생을 도련님이라고 할 경우에 반대말은 아가씨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왔네. 아가씨 시집까지 하는 손아래의 시누이를 가리키는 말. 귀여운 변태씨 아가씨의 사전적 의미로의 반대말이래요. 교합사에서 발행한 뉴에이지 새국어 사전에 의하면 아가씨의 사전적 의미는 시집까지 하는 손아래 시누이를 가리키는 말. 따라서 좀 더 풀어서 쓰면 시집가지 않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의 여형제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반대말에 써있지 않더라고. 수능 이후 한 번도 글자라고는 안 본 내가 국어사전까지 찾아보게 만들다니 역시 고수는 청취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학문에 매진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익한 심야 교육 음악 방송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 그럼 안녕. 그렇죠. 우리 고수를 들으면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넓히고 학문을 닦고 항상 그렇게 됩니다. 발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을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참 근질거려요. 그치, 철수라는 새로운 구스 단어가 이것도 또 딴 얘기잖아. 왜 이렇게 마구 섞여 있는 거야? 아가씨 얘기. 아가씨의 반대편이라 하면 코평수 5만 명씨 역시 어른씨라고 썼고요. 극적 펭귄 그라탕 씨는 이분도 어른씨. 아줌씨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결론은 이래요. 그래서 반대말이 아가씨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아가씨의 반대말을 알아낸다고 해서 혹은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내일 당장 집에 돈이 생기고 딸이 생기는 돈이 생기고 딸이 생기는 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본 거냐. 돈이 생기고 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만 그러나 오늘도 이 밤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단어 하나에 매달려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장시간 다뤘을 경우 지난번 아가씨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지나갔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고스트 스타티온에다가 글을 올리는 정도 선에서 끝나지만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면 밤새도록 이 아가씨 반대말이 뭘까 궁금해서 절대로 못 짤 거예요. 어떡하나. 자, 이 시간 이후에 아가씨의 반대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도록 합시다. 아가씨의 반대말은 어떤 분들은 아줌씨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그리고 도련님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성격이 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가씨의 반대말에 대해서 연구하지 마시고요. 아가씨의 반대말을 아줌씨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 아가씨의 반대말을 도련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면서 근거 없는 낭설을 또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사회의 근거 없는 낭설, 각종 헛소문의 근원지 고스트 스타디오는 함께 하겠습니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인생 상담소. 마왕아, 인생 상담 좀 해줘라. 해드리죠. 허브마녀가 보낸 글입니다. 나 이대로 그냥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솔직히 우리 아빠도 불쌍하고.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아이디 보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 나는 추석 때부터 아빠 병간호라는 걸 시작했어. 아빠가 아픈 지는 10년이 넘었고 엄마는 직장, 오빠는 공부한다고 10년 전부터 내가 많이 했으니까 아빠도 그걸 원했고. 근데 지금은 둘 다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나대로 개인 생활 하나 없고 반년이 넘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퇴원을 했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할 게 없어서. 솔직히 수술 한 번 한 거 말고는 병원에 있을 이유라고는 진통제 때문이었거든. 지금 아빠랑 내 생활을 말하자면 하루도 안 싸우고 짜증 안 내는 일이 없어. 대소변 못 가리는 환자가 아침만 되면 대변 보자고 좌약 넣어달라고 하고, 매일 파스 진통제 붙이고 다리 이렇게 돌려달라, 엉덩이 옮겨달라. 나로서는 하루하루가 짜증만 나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아프고 몸을 맘대로 못 움직이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하겠지.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느껴져. 자꾸 아빠가 부르면 화내다가 베개 막 내던지고 밖에 나가서 너댓 시간 있다가 와버려. 그럼 아빠는 울고 있다. 어제는 포항에서 친한 언니가 기분 풀어주겠다고 왔는데 준비 다 하고 나가려니까 아빠가 또 좌약 넣고 대변 보자는 거야. 그래 차라리 나더러 죽으라고 그러라고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니까 아빠가 앉혀달래. 앉으니까 눕자 그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반 시간이 넘도록 안 놔주는 거야. 난 너무 화가 나서 물을 한 바가지 아빠한테 부어버렸다. 그때는 화가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아빠가 울면서 물 닦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던지. 자식한테 물벼락이나 맞고 정말 내가 미쳤구나. 오늘은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할머니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난 그럼 더 힘들 거라고 했어. 어차피 거동 못하는 노인분들한테 물 하나 챙겨주라고 자식이 죽어 지내는 꼴을 보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난 나대로 계속 눈치만 봐야 되잖아. 할머니가 내가 아빠한테 하는 걸 알면 그 기분이 어떨지 나는 상상도 안 되거든. 근데 나 요즘 잠을 못 자서 수면제 먹고 잔다. 어제랑 오늘은 잠 하나도 못 잤고 자려고 하면 아빠가 부르고 자려고 하면 부르고 하니까 잠을 못 드는 것 같아. 아빠가 아파서 약국에서 받은 수면제인데 그걸 내가 먹어요. 물론 아빠도 먹지만. 그래서 어제부터 하게 된 고민이 그냥 도망가 버릴 거야. 엄마랑도 연락 끊고. 내가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엄마는 가게 하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엄마는 가게 일만으로도 몸살이 나는데. 참고로 엄마는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해. 아빠가 꼴도 보기 싫다고. 불쌍하고 또 우리 있는데 이혼도 못하겠고. 그래서 병원비랑 생활비는 계속 주고 있어.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갈 거야. 도망을 안 가면 계속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것도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거든. 내가 마왕한테 이런 상담하는 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현실적인 답을 줄 것 같아서야.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어쩌겠니 부모인데 하고 얼버무리거든. 제발 마왕아 제발 부탁 좀 하자. 부탁을 한들 제가 뭐 뾰족한 수가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벌써 다 얘기를 했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요거를 짚어봅시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개죠 뭐. 아버지 간호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면 하는 대로 말면 많은 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요. 아버지한테 물 끼얹고 제대로 간호 못하고 이러면서 아빠한테도 외려 성질내게 되고 남들은 들으면은 저런 천하의 몹쓸 자식이라고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허브마녀 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 아픈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리고 장기간 병석에 누워있게 되면 인성이나 성격이 변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 한 달, 두 달만 아파서 누워있어도 사람 성격 변합니다. 올해 몇 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기본적인 성격 안 변하고 유하게 이렇게 참으면서 주위 사람 안 괴롭히려고
노력하면서 투병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거는 보통 사람 수준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들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행동이 유치해지고 애기 같아집니다. 그걸 간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못 견뎌서 자 보십시오. 친자식이지만 아빠 간호하다가 승질이 나서 남들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아빠한테 물기 얹고 승질 나게 됩니다. 짜증나고 돌아버리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라는 게 왜 그렇게 큰 욕이겠습니까? 어차피 영원히 못 살고 돌아가실 부모님 가실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오랫동안 병고한 자식이나 그 꼴 보고 가는 부모님이나 서로 마음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분위기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네 아버지 아파가지고 5년을 누워 있었다, 뭐 10년 누워 있었다 이러는데 친자식도 아니고 며느리가 효부 몇 년 동안 시아버지 대소변 다 치우고서 그거를 다 이렇게 뒷구안을 했다 그러면 그 신문 기사에 날 때는 쉬워 보이죠. 뭐 신문 기사에 3단 기사로 나잖아요. 뭐 효부 있다. 뭐.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자, 다들 칭찬해 주자. 오, 좋은 일이다. 뭐 압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몇 년 동안 가령 시아버지 그렇게 뒷일을 다 처리하면서 도왔다면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 도 닦고 그 어려운 시험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내가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남궁현 씨 아버지 아파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가지고 고생하실 때 그 부인 몇 년 동안 챙기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옆에서 사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야,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도 쌈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더 좋은 경우에 사람들 훌륭한 인격으로 그 아프면서 부모 자식 관계 유지해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 그런다고 해서 뭐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건 뭐냐면 병관을 할렘 제대로 하고 하지 말란 말아야 되는데 어줍잖게 못 이겨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 표시 다 내면서 도와준 보람도 없이 도움받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티 다 내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엎어진 사람 일으켜주진 못할 망정 엎어진 사람 뒤통수에다 물 끼얹어요. 자기는 또 그 죄책감에 시달려요. 난 나쁜 사람이야. 허브마냥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감정이 있고 짜증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지내다가는 본인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진짜로도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 빠져나갑시다.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호하고 아버지 보살피는데 매달려봐라지만 그렇지 않고서 자 도망 나가고 싶다. 도망 나가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요. 간병인을 둘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지요. 그리고 뭐 자식이나 가족이 보살펴 주는 것만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남의 손을 내 맡김으로 해서 서로 편안해지는 결과가 병과 싸울 때는 정말로 나타납니다. 결과가.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남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령 대개 아버지 암이십니다. 2개월밖에 못 사세요. 이거 친척 같으면 얘기하겠냐 이거. 남이니까 얘기하죠.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자식한테 그 대변 좌약 넣어달라라는 이야기 해야 되는 아버지 심정. 차라리 전문 간병인 그런 일 잘 하시는 분이 맡아주면 남이니까 그냥 그리고 또 숭고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부탁도 할 수 있고 해서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또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집안에 장애인이 직접 있거나 겪어본 사람들하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케이스는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령 장애인이 있다. 근데 장애인 보호시설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렇지 그 가족인데 직접 안 돌보고 그런 시설에도 왜 집어넣어 나쁜 사람들 같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이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들 자기 직업이 있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생활도 있는데
옆에서 돌보려고 그러니까 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전문직이 아니라서 힘든 것도 있고 오히려 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시설 중에서도 돈 꽤나 들어가고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좋은 점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못된 일 당하지 않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주고 이런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이거죠. 같이 살면 성인 군자들 자신 있으면 같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환자나 집에 장애인이 있을 때 정말 잘할 자신이 있으면 혹은 잘하지 못해도 최소한 애정 상태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하는데 그게 힘들면 차라리 전문 간병인이나 전문 시설에다가 맡기고 그 시간에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거기다 보내주고 뒷바라지 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의 보살핌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허브마녀는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엄마랑 저 간병인 갖다 대는데 돈 못해요. 어디 가서 아버지 모른 체 하고 도망가지는 말고 천벌 받아요. 큰일 나요. 이런 근거 없는 논리에 벗어나는 얘기를 해서 좀 그런가? 어떻습니까? 그럼 횟감이 드는 아버지를 버리고 간다라는 그런 기분도 훨씬 덜할 것이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볼 거는 안 봐야 돼요. 그리고 허브마녀가 아버지 대소면 다 받아내면서 그 감정의 어떤 긁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타입이었으면 태어날 때 그럼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감정 더 상하거나 그러기 전에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또 허락하지 않는다면 허브마녀 밖에 나가서 돈 벌려니까요. 병인 구하러 돈 벌러 밖에 나가서 그 대신 직장 생활하고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라이프를 갖는 생활을 뭐 그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돈을 얼마나 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어릴 때 바라보던 아빠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옆에서 간호를 하고 계시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아버지 인성이 변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인생이 막막하고 지금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원래 당당했던 모습이라든가 아빠 같았던 남자 같은 모습을 지금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버지를 간호를 그래도 끝까지 한번 마음먹고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남이니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브마녀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뒤돌아서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결코 가지지 못할 중요한 기회를 잡으신 오히려 허브마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종교를 가지시는 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종교를 가짐으로 해서 생기는 그 부정적인 것, 세상의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를 남한테 이렇게 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종교를 남한테 권할 때는 언제냐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빠져나가는 길이 없고 그게 정말로 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땐 종교를 권해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시든가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시다면 종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 방송이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각 종교 얘기를 그럼 다 짧게 한 번씩 다 해볼게요. 혹시 교회나 성당을 나가세요? 그리고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주제가 넘습니다만은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집 안방에서 아빠의 모습으로 누워 계세요. 그리고 죄인들한테 창에 찔리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누워서 울면서 당신에게 죄악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한테 왼쪽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니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리고 밖으로 가실 겁니까? 자, 그럼 불교로 가자, 불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허브마녀하고 허브마녀 아빠는 이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에서 왼수였어요, 왼수. 근데 한 번은 허브마녀가 아빠한테 아주 못되게 하고, 한 번은 아빠가 허브마녀한테 되게 못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삶에서 두 분은 그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허브마녀가 아빠한테 되게 나쁘게 행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정말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당신을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절대. 결과적으로 당신이 괴로워도 아빠는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됩니다. 요번에 업을 청산하시고 아버지를 간호하는 임무, 그게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짧게는 6개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의 청춘, 당신의 사회생활, 그건 나름대로 짜증도 나시겠지만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30살, 40살, 50살이 넘어가면서 당신 인생을 계속 살게 됐을 때 몇십 년 후에는 아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 남아서 간호를 했던 일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일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당신 낳아준 사람이었죠. 전투에서 물러서시는 거는 뭐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물러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빠랑 같이 방 안에 앉아서 두 손 두 발을 노끈으로 다 묶고 못 움직이는 상태로 48시간을 거기서 버티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집 밖으로 가십시오. 그냥 아버지 포기하시고. 근데 손발 묶인 상태에서 좀 짜증난다라는 심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면 나중에 3, 40년 흐른 다음에 아빠한테 진 죄 갚는다고 그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해 봐야 아빠한테 갚는 거는 아니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내일 뵐게요. 서러움이 북받칠 때 그냥 소리
조심히 깃해도 난 무겁지